나영 씨의 참 청춘을 제가 오늘 청춘 시절을 들어보는 시간인데 그런 게 있잖아요. 우리가 보통 여기 오기 전에 뭐 했어 하면은 전 직업이랑 지금 현재 직업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정말 드물게 맞아요. 있거든요. 그러면은 제대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원래 군대에서 썼던 그 직업을 써먹게 됐나요? 저는 계속 우리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있어도 사용할 줄 잘 모르니까 뭐 여기 참 프로그램 깔아놓고 뭐 문건도 다 그걸로 쓰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있을 때 사령부에서는 다 컴퓨터를 했어요. 근데 저희 뭐 여사단 뭐 연대까지는 다 일일이 다 메모를 하고 표적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대되면 빼고 입대하면 다시 끼워놓고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사령부에 인원 통계를 나갔었어요. 나가면 사령부 대렬서기가 또 있어요. 남자인데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분은 다 컴퓨터로 입력을 해요. 거기서 컴퓨터 사용을 하더라고요. 근데 우리 사여단 부대들은 컴퓨터가 없었어요. 제가 있을 때만 다 손으로 직접 해도 작성해서 모두 다 표 딱 만들어가지고 다 손으로 입대, 제대, 학교 추천 몇 명, 뭐 한경제대 몇 명, 뭐 이런 걸 다 통계 내가지고 가거든요. 그러면 서류 작성은 잘하겠다. 서류 작성을 잘하죠, 제가. 그러네요. 근데 저희 군사동원부에서는 컴퓨터가 또 있었어요. 군사동원부. 거기서는 컴퓨터를 좀 했는데 부대 나와서 사유단은 또 컴퓨터가 없더라고요. 거기서 또 일일이 다 문건 쓰고. 그러니까 제가 뭐 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펜글을 많이 배웠어요. 저희 미술 공부랑 많이 하잖아요. 여기서 학원 다니는 것처럼 거긴 개별 교사를 많이 해요. 엄마가 좀 선생한테 해가지고 조금 쌀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주시나요? 것도 주고 해가지고 그 선생이 직접적으로 오기도 하고 그 미술 소조는 그 미술 선생님 집에 전문 방 하나를 이렇게 애들이 다 모여서 뭐 그림도 그리고 펜글도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펜글, 붓글, 뭐 그림 이거를 제가 어려서부터 배웠었어요. 근데 우리 이 얘기를 들으시는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. 아니 먹고 살기 힘들다는 북한에서 그렇게 사실 이게 우리를 말하면 사교육이잖아요.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그쵸. 사교육을 받을 정도면 사는 가정 환경이 좀 괜찮았던 건가요? 네, 저는 뭐 어려서부터 부모 슬하에서 잘 살았어요. 뭐 미공급도 겪어본 적이 없고. 그럼 잘 산 거네. 네, 항상 잘 살아왔고 아버지가 조금 간부를 했었으니까 하셨어. 잘 살았습니다. 어쨌든 그래서 뭐 미공급 때도 선생을 먹여 살리다시피 했어요. 엄마가 항상 그 집에 식구들 먹을 걸 엄마가 항상 가져다 주고. 그러셨구나. 그 미공급 때 뭐 합동 수업도 많이 하고 애들이 안 나와서 그렇게 했었잖아요. 저희도 10개 반인데 3개 반밖에 운영이 안 되고 한 3개, 4개 반을 합동 수업을 해도 애들이 뭐 10명도 안 됐었어요. 미공급 때. 그때도 엄마는 선생님한테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하셔서 선생님은 저희 집에 거의 매일이다시피 와서 그 수학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교육을 많이 주셔서 우리 선생이 대수 선생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려서는 항상 체우동을 했었어요. 근데 언니는 그 축구에 빠져 있어서 항상 보통을 했고 보통이면 좀 심하다 아닙니까? 네. 보통을 했고 근데 언니에 대해서는 그냥 언니랑 나랑 키 차이가 10cm 차이예요. 언니가 좀 작아요? 언니가 10cm 저보다 작고 똥똥한 편이에요. 다부진 스타일이구나. 다부지고 학교 갔다 오면 항상 제 밥을 다 먹었어요. 저는 공부를 하고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그걸 듣고 하다 보면 항상 1시간, 2시간 늦게 왔거든요. 2시, 3시 오게 되면 답이 없어요. 아이고 범생인데 밥을 굶어야 되네. 언니가 다 먹고 항상 엄마한테 욕먹고 엄마는 나가서 사주면 두부밥이라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두부밥을 진짜 좋아했어요. 두 개면 제 정심이거든요. 어떤 때는 뭐 수업도 잘 듣고 뭐 크게 뭐 알 것도 없는데 일부러 늦게 와요. 애들이 청소하는데 앉아서 이렇게 시키고 제가 또 담부연장을 했었으니까 학생 간부였구나. 네. 뭐 그렇게 하면서 진짜 항상 그 두부밥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부러 언니가 내 밥을 먹길 바랬던 거 아니에요? 네, 그래야 그때부터 내가 버릇이 됐거든요. 그렇죠. 네. 영리한데. 항상 두부밥을 먹는 게 너무 좋았어요. 엄마는 집에 엄마가 있을 때면 엄마가 항상 일했거든요. 우리는 아빠 엄마가 다 일을 하셔서 어떨 때 하루 일주일에 한 번 휴식을 해요. 주말 말고.
그때 엄마 자고 있으면 엄마 있는 앞에서는 언니가 밥을 다 못 먹죠. 내 밥 반만 먹고 밥은 남겨. 엄마 없는 날만 언니가 다 해치우면 엄마 언니야 또 뭐가 치웠어? 방금 당연히 2번 먹어야겠다. 밥을 절반 남겨놓으면 와서 다 먹어. 엄마 자고 있어요. 그러면 우리 언니는 진짜 계속 내가 여우처럼 놀아서 언니는 맨날 미혹하다고 욕먹고 나는 여우 같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그랬겠네요. 살았어요. 근데 뭐 꼭 저는 이렇게 보면은 또 열심히 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. 언니는 또 그 밥을 곱빼기를 해서 먹고라도 운동을 하는 네, 편이니까. 축구 항상 볼을 들고 다녔어요. 그러니까. 어릴 적 사진은 언니는 항상 여기 볼. 그죠. 근데 동생은 항상 공부를 잘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에너지 소비도 적고 또 거기다가 맛있는 두부밥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심도 있고 언니는 인내심이 살짝 그쪽이 부족했고 나는 배고픈 걸 뭐 못 느껴본 것 같고 두부밥 먹는 그 기다림이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진짜 약했어요. 손도 이렇게 하면 부러질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가느다랬거든요. 키도 크고, 예, 키도 크고. 근데 우리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 중에 65 넘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. 지금 키가 몇이에요? 66인데 제가 65라고 합니다. 우리 그때는 키 큰 걸 되게 꼭다리 엄청 놀려줬잖아요. 키 꼭다리. 저는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다녀야죠. 아유 참. 그냥 대한민국에 와서 기를 많이 펴고 삽니다. 네. 키도 펴고 기도 펴고. 어깨도 펴고. 네. 아 그러셨구나. 고향은 그러면 뭐 자랑할 만한 게 있는 고향인가요? 고향은 뭐 함경도 쪽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? 그 지대에는 특산물 같은 게 혹시 있나요? 그 특산물은 없어요. 돌밖에 없어요. 아, 돌이요. 우리 지역에도 숭돌이 많았어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삼지연이라든지 이런 쪽에 숭돌로 이렇게 벽축을 쌓거든요. 그런 거 축을 쌓는다고 하죠. 장식처럼 네. 일종의. 그걸 할 때 그 숭돌이 인기가 많더라고요. 네. 그런 게 많았고 감자가 많았었고 아무튼 그런 게 많았어요. 정강이 많았죠. 정강 정강이 나오는 곳은 북한에 한 곳밖에 없으니까 고향이 다 공개된 거죠. 우리도 정강이 나왔어요. 정강이 금정강. 나왔어요. 금정강이 나왔죠. 그래서 저는 금장살 많이 했었고. 오, 맞아요. 정강 자랑, 정강뿐이네. 네, 절정강. 그렇군요. 그러면은 이제 살 때 이렇게 형제가 둘이었어요? 네, 언니랑 저 둘. 그러니까 하나는 셀프로 자기 스스로 여우라고 했으니까 둘이 막 이렇게 싸우진 않았겠다. 싸우진 않았는데 제가 나는 여우가 아니고 그냥 착한 것 뿐인데 네. 가끔 언니한테. 언니가 자꾸 열 받아서 저한테 칼을 뿌리고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다리에 어머, 칼에 맞은 흉터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과격하시다. 도전을 이 책 있잖아요. 네. 책 그때 우리는 뭐 수첩을 만들면 그거를 잘라서 이렇게 도전해서 만드는 그런 걸 잘 했어요. 사는 먹기도 것보다 했고. 근데 살 수도 있었지만 네. 또 그렇게 애들이 만드니까 같이 따라 만드는 나도 그걸 만든다고 하고 힘이 약했거든요. 언니 보고 한 번만 좀 잘라달라고 힘이 세요 우리 언니가. 이렇게 줄자 대고서 이거 하는데 잘라준다고 하는데 내 양말 하나 주겠다고. 왜요? 우리 언니는 그냥 양말이고 책이고 무슨 팬티고 그냥 다 자기 이게 저 사물함 옷장 있죠? 사물함 네. 같은 걸 엄마가 줬어요. 네. 예, 옷장 밑에면 항상 사물함이 있죠. 내 옷장 밑에도 사물함이 있어요. 그럼 네. 거기에 책꽂이만 해야 되는데 옷은 위에다 당연히 넣어놔야죠. 팬티고 양말이고 그냥 다 그 책하고 막 범벅이 돼서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주면 엄마한테 항상 칭찬을 받았거든요. 아유, 그러니까 제 사물함 열면 예뻤겠다. 책이 딱 그 과목별로 뭐 숙제장 뭐 필기도구 쫙 과목별로 다 있어요. 근데 언니는 막 이렇게 혼합돼 있으니까 내가 이따금 해주면 엄마가 날 그거 되게 칭찬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그 칭찬이 듣고 할만하지. 싶어서 내가 언니 걸 잘 정리를 해주거든요. 들어와요. 어디 밖에서 돌돌 떨다 온 거 아니요? 잠깐 있었어요. 그랬구만. 양말도 진짜 양말 네. 양말
양말을 제가 양말을 항상 좋은 양말을 신는 습관이 있었어요. 다른 사람들은 뭐 양말을 그때 시기에는 조금 뭐 구멍이 조금 구멍 나면 나면 꿰매 신었죠. 꿰맸고 하잖아요. 어. 나 꿰맨 건 언니 다 주고 나는 항상 새 양말을 신는 걸 좋아했거든요. 네. 그 양말 새거 하나 주겠다 그러니까 해준다고 하다가 내가 말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열받게. 열받게 했나 봐요. 칼을 나한테 재뿌린 거예요. 무섭다. 그래가지고 무릎에 딱 꽂혔는데 피가 엄청 나서 그때 우리 성냥개비를 썼었잖아요. 그쵸, 그쵸. 라이터도 있었지만 성냥개비도 항상 있어요. 전천 성냥 많이 썼죠. 예, 성냥에 그 하는 이거 있잖아요. 여기 성냥을 할 때 여기 뭐 부시 같은 거. 부시 같은 그거를 뜯어서 엄마가 여기다 소독. 붙여주더라고요. 네. 그게 뭔지 그걸 모르겠죠. 약간 화약 같은 거 아닌가? 화약으로 소독을 시켜주느라고 그렇게 하죠. 나는 그 기억이 나요. 그 피가 칼칼 그거를 아이고. 갖다가 붙여주던. 안 혼났어요? 언니가 엄청 맞았죠, 엄마인데. 우리 언니는 많이 맞았어요. 저는 한 번도 매 맞고 못 살았는데 언니가 맞는 걸 자주 봐가지고 그래서 여우가 됐나? 또 여우 아닌데. 그렇죠. 제가 아는 나영 씨는 참 착하고 그냥 그런 걸 보면 나쁜 짓 안 해야지 하는 스타일이지 여우는 아니거든요. 근데 우리 언니가 나보고 맨날 여우라. 그래요. 그럴 수 있어요. 성향이 다르면은 우리가 반대 입장이 되면은 자기가 보는 기준에서 평가를 하죠. 하나는 돼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는 곰이 될 수도 있고 그죠? 아유 참 여자 형제인데 살벌했네. 엄마한테 칭찬 듣는 걸 되게 되게 뿌듯해한 것 같아요. 제가 공부도 잘하면 엄마가 진짜 칭찬해주고 옷도 예쁜 거 사주고 막 그렇게 나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. 근데 지금도 보면은 정리정돈이 잘 돼 있다고 제가 소문에 그렇게 들었거든요. 네. 아, 저 집에 가면은 끔찍하다. 나영 씨는 집 세간살이도 엄청나게 아주 근데 칼각이 딱 그게 잡혀 성격인 있다더라고요. 것 같아요. 그냥 뭔가 삐뚤어지면 네. 일을 못해요. 언니는 신경 아직도 쓰여서. 이렇게 혼합탕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요? 언니가 시집을 갔었어요. 오시기 결혼을 전에. 해서 네, 그 따로 아저씨랑 형부죠. 형부죠. 형부랑 같이 사는 집에 갔었는데 그 우리는 쌀을 그 지대채로 그냥 놓고 있잖아요. 그 그쵸. 지대 안에 양말자가 양말이 들어가 있고 우리 조카 기저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. 내가 그 얘기를 이모들하고도 아직도 그 옛말 하는데 눈이 야. 딱 감겨서 어. 그리고 이불이 쌀 주머니고 막 한 대 막 이렇게 있고 아니 이불을 굳이 이불장이 있는데 왜 여기다 이렇게 같이 다 쓰셔였을까 하고 네, 항상 가면 언니 집을 정리를 해줬었어요. 그게 이래서 세 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 말이 성격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군요. 아이 참 그래도 결혼은 다 일찍 하셨네. 언니는 27에 결혼했었고 아. 저는 여기가 29에 결혼했었죠. 그랬네요. 지금은 이건 또 얘기하지 말아야지. 다 알고 있겠죠. 뭐. 아, 네. 알고 아. 있지만 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예. 제가 또 이혼을 겪었잖아요. 그쵸. 그 이혼의 사연은 뭐 저는 또 제가 막 울분을 토하고 해도 그분도 그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봐요. 그쵸.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고